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아보기 시리즈 기초 한자 10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상형 문자 중 이제 오늘은 식물에 관한 글자들을 모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식물이니까 대표적으로 나무목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나무목. 나무목이 있고 또 나무 숫자가 있죠. 나무 숫자가 있는데 이 나무라는 개념은 이제 누구나 나무라 생각하시면 뭐 산에 있고 가로수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나무니까 그 나무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의 나무 목자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여태껏 이제 기초 한자 강의를 해오면서 나올 때 항상 이야기했죠. 목은 두세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는 다 목이란 글자와 목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목의 그 철학적 의미는 음양오행설의 목처럼 역할이 두세 개를 이어주는 것을 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윗세 개와 아랫세 개를 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무라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뿌리와 그죠, 윗속에 줄기와 가지 요 세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전체를 두세 개를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목이라 했죠. 그 이어주는 지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목은 두세 개를 이어준다는 개념이 있고요. 눈목도 그 바깥 세상과 그 인체 안에 그 내 몸의 내부적 세상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자체도 그 창이라는 의미가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 인체의 여러 이제 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 팔목, 손목, 그리고 또 목, 그죠? 그 어깨 위에 있는 목을 통해서 머리 부분까지 이어주는 목이라는 개념.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거는 나무목의 목이고 요거는 눈목의 목이니까 같은 목의 소리가 나니까 서로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서로라는 건 상대의 개념, 상대의 개념할 때 되는데 대의 개념이죠, 대의 개념. 대의 개념이란 것은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같은 공통적 요소 때문에 맞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전혀 이질적인 것이 서로 맞설 필요는 없거든요.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서로상이란 거는 이 나무목을 가져와서 두세 개를 이어준다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상 씁니다. 그 다음 나무목은 나무목의 그 부위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치사문자라고 그러죠. 나무의 아랫부분을 우리 근본, 본, 바탕, 본 해갖고 본이라고, 나무의 맨 끝부분에 이제 말단이라고 그러죠. 끝말자를 이야기하죠. 시작과 끝일 수도 있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의 끝과 끝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본말이라고 합니다. 본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나무들이 모여있는 형상을 가지고, 그죠? 나무목 두 개를 쓰면 우리가 수풀림, 그러죠. 수풀이라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쓰면 삼림삼, 그러죠. 삼림삼. 삼림이라죠. 살림삼, 그래. 삼림삼, 그러는데. 요거는 수풀림, 삼림삼. 그 다음 이제 나무에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뿌리근, 그죠. 뿌리란 것은 나무 부위 중에 여기 이제 그칠간자죠. 그칠간이라 가지고 뿌리 근자를 쓰고요. 그리고 줄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경이라고 하는데, 목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은 줄기 경자죠. 원래 줄기 경자인데 풀초가 없으면 여기 이제 물줄기 경이에요. 물줄기 경인데 줄기를 가져와서 위에 풀초를 써서 나무의 줄기라는 의미죠. 줄기, 그래서 목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지 할 때 요 오른쪽에 여기 지탱할지 있죠. 지탱할지. 나무 지탱하는 게 줄기일 수도 있지만 나무를 지탱하는 게 가지지. 그 다음에 가를 지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옆에 갈라지는 곳에서 가를지.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 엽이죠. 엽. 밑에 나무가 있고 잎사귀니까 나무 위에 달려있는 여러 많은 풀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실과, 그죠? 과실, 열매과, 아니면 실과과, 그러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밭이 아니고요. 나무에 달려있는 요 열매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말무자 형태지만은, 우리가 열매 실을 쓰면 이제 위에 나타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 모양은 둥근, 우리 머리 할 때도 둥근 모양이라 했죠. 그죠? 요 생각사. 원래 생각할 사자도 원래
정수리 신에서 왔는데 머리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이 받자는. 그래서 아무튼 나무에 있는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실과, 과, 열매, 과. 그 다음, 이제 나무 구조 외에 또 그 다음 이제 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나무 이름이죠. 나무 이름 보면. 요건 소나무송이죠. 소나무송인데, 이 여러 가지 소나무송의 송은 원래 이 공자죠. 공자인데, 이거는 솔방울 있죠. 솔방울 모양을 가지고, 아니면 솔방울에 씨가 들어가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솔방울에 있는 부분에 요 사사사 쉬고요. 그 다음에 솔방울의 모양에서 사이사이 그 솔방울도 나중에 바짝 건조되면 그 하나하나의 그 꽃이 피듯이 벌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씨가 나오는데 그 모양을 갖고 온 겁니다. 소나무 송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가 백이죠. 그래서 나무에 백이라는 소리가 나는 그 나무. 그지? 동백나무 할 때. 동백할 때, 동백하면 겨울에 대표적이니까 동백. 그리고 잣나무백이 있죠. 잣나무백처럼 나무 이름을 쓰는데 오른쪽에 있는 소리를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른쪽이 회죠. 회라는 소리가 나는 나무라 생각하면 됩니다. 회라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회화나무 있죠. 회나무. 원래 이거 품을 회자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버들류자죠. 자, 버들 가지가 허리낭장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류자를 쓰기라고 뭐 류자도 다른 류자도 있죠. 자, 어쨌든 버들류자. 이처럼 나무 이름을 쓸 때 나무목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철학적 개념의 나무와 그 다음에 나무의 군집 형상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구조를 갖고 위치나 구조를 갖고 뭐 나타낸 글자, 그 다음에 나무 이름을 갖고 나타낸 글자.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나무가 통하죠. 자, 그런데 이 나무 숫자를 보면요, 나무의 형상이나 나무의 그 상태를 보는데 나무인데 요쪽에 두가 보이죠. 두는 둥근 거 아니에요? 우리 제기 이야기했죠. 둥근 제기 모양이니까 나무는 기본적으로 줄기가 이 둥근 모양하고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이거는 원래 숫자 7에서 온 겁니다. 숫자 7이 원래 각골문 시대는 열십자 형태였거든요. 여기 7이었거든요. 그래서 치솟는다 의미예요. 그래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콩도자니까 여기 원래 둥근 형태죠. 둥근 모양을 한 게 치솟았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디촌이, 그죠? 마디촌이 이거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붙잡고 있는 것. 아니면 양손이 뻗어져서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나무수라고 합니다. 나무라의 이름도 어디 가지 못하고 그 한 곳에 남아있다고 해서 남이라는 곳에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나무, 남계, 옛날 뭐 야기 속에 나오는 우리 그 사투리도 있죠. 남계, 남구, 나무,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지칭한 소리입니다. 결국은 남다라는 남에서 이 부르는 소리가 온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알아봤고요. 하나하나 또 상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제 열매과, 실과과. 자, 실과니까 실과는 열매 실자예요. 열매 실자입니다. 열매 실자고 실과자는 요거겠죠. 그죠? 하여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자, 오른쪽에 보이죠? 각종 열매들이 있죠. 뭐 나무류나 채소류나 이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자, 다른 건 아니 글자 속에 나오는 과자를 봐야 됩니다. 과자가 보이죠? 일단 요게 보여야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소리가 과를 나든 어쨌든 간에 이 소리가 과든 이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풀초가 있는 거는 이제 같은 글자고요. 요것도 열매과 실과과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는 우리 보면 과제 할 때 쓰는데 이 매길 과자거든요. 매기다. 매기는 거는 우리 점수를 매기다 소리 들어봤죠. 그죠? 점수를 매기다 할 때 그 매기는 거. 그래서 말씀원이란 것은 뭐 세금을 매기다, 점수를 매기다 할 때 과제, 무엇을 매기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원이 온 이유는 말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법이나 명령이나 어떤 법률적인 구조에 의해서 소리는 과로 온 거고요. 예전에는 그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은 과일이나 곡식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죠? 어떤 양의 생산을 하면 얼마만큼은 세금으로 내라 해서 그 상대적으로 거기에 값을 매기고 세금을 매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기다라는 겁니다. 매길 과자요. 또 우리 뭐 먹이다 해서 매기다 하고 좀 다르죠, 그죠? 부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집소자죠, 집소자, 집소자인데 이 나무 위에 있는 그 둥지 모양입니다. 집소죠, 집소, 둥지 모양인데 요 밭전이 여기서는 그 둥지 뭐 왜 둥지라 했으면 둥지는 둥그러운 집이라 해서 둥지입니다. 둥그런 집, 둥그런 집. 그래서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은 큰 새들, 이제 뭐 까치보다 더 큰 새들이 있죠. 아니면 저 독수리 같이 꼭 나무가 아니고 저기 절벽이나 다른 곳에 사는 것들은 좀 둥근 형태로 좀 벗어나지만은 대부분 일반 우리가 새라고 하는 집들은 전부 다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둥지를 튼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밭자는 둥근 모양의 둥지를 나타내고 위에 있는 요거는 내천이죠. 그죠? 개미 허리 뭐 천 그런데 내천인데 이거는 새들이 둥지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 먹이 달라고. 그리고 아무튼 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집소.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이제 왼쪽 편에 요거는 옷의죠. 옷의. 우리는 옷 할 때 옷의. 옷의인데 여기 부스로 갈 때는 홀쭉하게 이래 갑니다. 이래 가요. 어디 부스. 어디 부스가 와가지고 우리 열매는 맨들맨들하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죠. 그래서 이 벌거벗을 낫자입니다. 벌거벗을 나. 남자들이 좋아하죠. 뭐 나 그렇게 하면 벌거벗은 거 좋아하는 게. 자, 그래서 벌거벗을 낫자입니다. 벌거벗을 낫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이 휘자인데 우리 어휘 할 때 휘 전체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덮을 멱자는 여기서는 뭐 집의 의미인데 위에 여기 돼지머리 개는 그냥 일반적인 요 진면자 위에 요게 그 우리가 뭐 생명의 불꽃이고 씨앗이라고 하는 요 불똥주 점주 요게 그냥 전체 한 거대한 리더나 우두머리를 나타내면 됩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과일들 과실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진 거. 원래 이제 물이란 말도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휘 그렇게 하면 이제 사전에 보면 일반 표제어가 있잖아요. 표제어. 우리가 친족어 그렇게 하면 가족 관계라든지 혈족 관계에 있는 말들을 단어들을 전체 모아놓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과일 그럼 과일류들 다 모아놓고 그 전체를 모아놓은 것. 그래서 물이류 물이 물이류가 아니고 그죠? 물이 물이 휘랍니다. 휘 할 때 휘죠. 자, 아무튼 요 열매과 실과과 과실과 상관없습니다. 그 열매란 말도 아까 요 과실 과자 써오죠, 그죠? 여기 이제 뭐 꿰다 매다 단 그냥 벌거 묶어 놓은 겁니다. 벌거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열릴까봐 매놓은 겁니다. 매놓은 겁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종류로 들어가나요? 밤나무 률입니다. 률. 다르게 이제 율이라죠, 율. 우리 저 율곡 선생을 밤나무꼴 아저씨라 그러죠, 그죠? 그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자, 나무 위에 있는 요 덮을 아자죠, 덮을 아자인데, 오른쪽에 가보면 여기 이제 밤꽃이고요. 밤꽃이고 요 밤이 열려가 있는 모양이죠. 그죠? 전체를 뭐 뒤덮는 형상을 하고도 있지만 요 덮을 아자가 여기서는 열매 형상입니다. 열매 형상. 자, 그러니까 안에 까니까 하나, 두나, 세나가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형상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이런 이 열매들이 달려 있는 나무다. 그래서 밤나무 이 글자에 비유한 겁니다. 대표적인 글자는 요 율자 가지고는 많은 글자들이 확장이 되진 않아요. 않은데 요 두려워할 율자가 있어 잘 쓰진 않았는데 자, 왜 마음신변을 썼느냐. 밤나무 밑에 가면 밤토리 떨어질까봐 얼마나 겁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률이에요. 률. 두려워할 률입니다. 요 밤꽃이 필 때도 막 무섭죠, 그죠? 하여튼 밤나무 밑에 가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 밑에 밤송이가 떨어지면 또 밟혀가지고 아플까봐 무섭죠. 그리고 하여튼 밤나무하고 같이 있으면 무서워요. 기본적으로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다음. 자, 그 다음에는 뽕나무 상입니다. 뽕나무. 뽕나무는 다 아실 거고, 그죠? 요 어디가 있죠? 어디가 막 열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보면 요 또우가 3개죠. 또우는 손이라고 그랬죠. 손. 그래서 이 잎사귀가 기본적으로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무성하다는 의미하기 위해서 3개를 중첩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뽕나무상, 뽕나무는 상이라 하죠. 그죠? 뽕나무상의 특징을 나타내 놓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우리 글자 중에 나무에 물건품, 상품품이라고 하는데 입구가 3개 있는 게 있죠. 나무에 잎이 있다는 거는 나무에 이제 새들이 앉아갖고 지지배배 지적이니까 시끄럽다는 의미에서 여기 울소자예요. 울소자. 아까 그 나무 위에 밭전 있고 내천 있는 거를 집소라고 그랬죠. 그죠? 소집하듯이 소는 함께 모여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죠?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굽어 먹기 위해서 손이 오면 새들 잡는 데서 잡을 줬자고요. 잡을 줬자고. 그리고 요 발족이죠. 발족변이 할 때는 새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성질이 나니까 성급하다 또는 뭐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울소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집단으로 울 일이 생길까봐 성급하고, 요거는 마음은 이제 근심하다, 조급하다. 요 발걸음이 성급하다. 자, 아무튼 요 또 입구가 하나 더 있는 건 떠들썩할 조자고요. 그 다음에 실사가 오는 거는 요 실은 나무에 둥둥 달려 있는 것이 실을 뽑는 거는 우리 그 고치밖에 없죠. 고치. 눈에 고치할 때 고치, 그죠? 그래서 고치켤 소자인데 이 글자들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나무에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글자들이 있다 정도. 요거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또우 3개가 있는 것. 손 모양이죠. 근데 뽕나무로 해서 100% 손 모양이 아닙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죽. 대죽은 잘 알죠? 그죠? 대죽은 뭐 잘 아는데, 대죽의 특징은 대나무를 보더라도 요 잎들이 기본적으로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향하고 있는 특징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순이 죽었다 하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이 죽은 거예요. 순이 죽은. 그리고 마디의 특징이 또 여기 나타나는 거고, 그죠? 자, 아무튼 대죽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대부분 글자는 대죽을 가지고 쓸 때는 부수가 이제 위에 나타나죠. 위에다가 풀초처럼 전부 위에 나타나면 요 대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죽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나무 자체, 대나무 성정, 대나무 소리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디절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원래 이게 아니고 여기 고적자인데 왼쪽에 앞쪽에 있는 게 요 밑에 있는 게 여기 밥상이나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그죠? 제상 후에 음식을 차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디절이니까 맞이하기 위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여기서 있습니다. 소리. 요 마디절이잖아요. 원래 맞이한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대나무의 마디를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가 아니고 마디다. 그 다음에 요거 샘하다 할 때 우리 산이죠. 샘산자. 그죠? 샘. 그래서 샘을 할 때는 옛날에는 샘은 원래 세다는 뜻도 있지만은 헤아리란 뜻도 있거든요. 숫자처럼. 자, 그래서 양손을 가지고 대나무 상가지를 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책을 보고 있는 모양이 요거예요. 책.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책 있죠. 책. 지금 보는 이 책이 아니고 우리 뭐 대책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할 때 대책을 준비하라 하죠. 그 책들을 방법이나 수를 헤아리는 책을 책략 할 때 책을 이걸 씁니다. 이 책자를 씁니다. 책자를. 자, 밑에는 이제 가시를 나타내는데 하여튼 요걸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에 붓을 쥐고 있죠. 그래서 부필자죠. 부필자. 손에 쥐고 있는 요거는 이제 분율자고 손에 쥐고 있는 붓이 만든 거죠. 대나무죠. 재료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분율자고요. 자, 밑에 이거 사이간자죠. 사이간자인데 우리 서간문 할 때, 그죠? 서간문 할 때 간단한 편지, 메모 같은 것을 간이라 하죠. 원래 간단하다 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생긴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대나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웃을 소자인데. 자, 그래서 밑에는
요자죠. 요 일찍 죽을 요자. 우리 요절하다 할 때 요자인데 젊은 아이란 뜻이에요. 젊은 아이. 특히 젊은 아이 중에서도 아주 영특하고 이쁜 아이를 요라고 쓰는데 요란 젊은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눈이 눈이 작아지고 웃는 눈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소라고 그래요. 웃을 소. 자, 아무튼 대족자는 여러 가지 나타나니까 대족만 기억하세요. 대족만. 요 글자들은 뭐 나중에 자주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마디절, 샘산, 그죠? 원래 또 요 책을 또 채찍책 그러면 채찍책자라 하기도 하고 대책책하고 채찍책, 대책책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부필자고 요거는 편지간자, 간단할 간자, 편지간자, 요건 웃을 소 그렇게 합니다. 대종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향기향자죠. 향기향. 향기는 이제 뭔지 알죠, 그죠? 원래 글자를 보면 참 야한 글자인데 위에 이제 벼화자고 그죠? 날일자죠. 벼가 난다. 그러면 쌀 냄새라 생각하세요. 가장 순수한 쌀 냄새라 생각하세요. 요 날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날 난다 생각하세요. 향기가 요 벼에 뭐 냄새가 나다 그치 향이라 생각하세요. 아 이건 윤리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글자가 요 나오죠. 어두울 묘자가 밑에 요걸 빼면 어두울 묘자죠. 어둡다라는 개념이고 해가 나무 아래 있으니까 나무 아래 떨어졌으니까 어둡다 해도 어두울 묘라. 근데 원래 묘자는 요래 쓰죠. 요 글자 비슷하네요. 아주 묘자예요. 그다음에 요 나무 밑에 그 나무목이 있는 나무 입구가 있는 거예요. 요 살구나무 알죠, 그죠? 살구나무 행자예요. 요 살구죠, 살구. 복숭아보다 작으면서 노랗고 요 살구나무를 살구가 완전 익었을 때 그 살구나무 밑에 가보세요.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독한데 아주 좋은 쪽으로 독해요. 좋은 쪽으로 독하고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독한 게 요 은행 있죠. 은행. 자, 생긴 모양도 비슷하죠. 요 은행은 너무 작고 살구는 조금 큰 편인데 냄새 향기가 엄청 독한 둘 중 가장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실제 요 살구는 벌레가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지만 또 끼긴 낍니다. 끼긴 끼는데 너무 독해서 잠벌레들이 잘 안 끼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 은행나무도 그렇죠. 너무 독하다 보니까 이 벌레들도 근접 안 하죠. 그죠? 자, 아무튼 요 행자를 살구나무 행, 은행행 둘 다 같이 씁니다. 은행 행자. 나무 밑에 입구가 있는 거죠. 그죠? 나무 밑에 입구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걸 했죠. 아득하다, 어둡다 할 때 어둑할 묘, 나무가 있으면 그 아래에 해가 떨어졌다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제가 따로 19금 한자 편에서는 이거 다 설명해 줄 테지만 여기서는 다 보니까 못하고 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 조사할 사자도 다 같은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향자 때문에 그래요. 요 조사할 조사할 사 그러는데 사실할 사전 찾아보면 뭐죠? 조사도 한자고 사실도 한자인데 사실과 조사는 그냥 찾아서 있는 사건마다 찾아서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말 쓰잖아요. 전라도 가면 조사불레 샀고, 그죠? 원래 이 사자예요, 원래 조사불. 왜냐하면 여기 조기 때문에 나무목은 두세 개를 이어준다고 그랬죠, 그죠? 두세 개를 이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조사불레 할 때 그거예요. 사실알 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속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실제 사실, 실제 진실을 파헤치는 것, 아는 것, 그걸 사실할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조사하다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실제 어떤 사실 조사할 때. 그래서 조사할 사, 사실할 사 하지만 그 조사하다는 의미도 한자고 사실도 한자죠. 어쨌든 뭐 하다못해 조사불라 할 때도 이거예요. 조사불라가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나타날 때는 요 조자죠. 요 조자가 또 차, 하레비 조 할 때 조인데 조자가 또 다르게 요게 단자 같은 형태로 할 때도 다 같은 글자입니다. 있고 없고 차이인데 사실 이것도 그 폰트의 차이, 글자체보다 요즘 말하는 이제 컴퓨터 발달하다 보니까 그 폰트가 이제 폰트의 차이일 뿐이죠. 예전에 다 같이 썼습니다. 이런 게. 자, 향기로울 향자입니다. 향기로울 향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았는데 나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늘어질 타라고 해요. 늘어질 타자는 요 보면 우리 장미줄기 같으면 담장에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늘어지죠. 그죠?
늘어진 거. 그래서 나무 위에서 이에 보면 요 미친 별이지만 나가란 뜻이 있거든요. 아니면 위에 안석괴처럼 양쪽으로 늘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늘어질 타. 실제 잘 쓰진 않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좀 쓰는 편이죠. 알고 보면 늘어질 타 이런 글자가 있다. 늘어졌다. 나무 위에서 이에 내자가 들어가고 요건 안석괴자죠. 이제 점점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나무가 늘어진 모습. 자, 그 다음에 이게 떨기 총자인데, 떨기 들어봤죠? 한떨기 장미 할 때 떨기. 한떨기 장미 뭐 쓰지만 떨기 의미는 잘 모르죠, 그죠? 이 글자를 보면 명확해요. 근데 밑에 보면 취자죠. 취 모을 취자, 취할 취자, 모을 취자. 취하고 모으는 거. 내 거를 만드는데 하여튼 모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을 총이라고 해. 그 총 우리 뭐 총 얼마냐 그렇게 하면 총이란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래? 전부 모두 의미죠. 그죠?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위에 나타날 때 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떨기란 개념은 뭐냐면 나무에 한해서 우리 보면 일단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자, 일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목이 아니고 그죠? 화해 근데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에 나와 있는 전체의 꽃들 한꺼번에 모아서 떨기래. 자, 여기서 보면 요것이 장미기 때문에 한 줄기잖아요. 그죠? 한 줄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가지가 요거 가지. 그럼 요 한 가지에서 난 꽃들 있죠. 한 가지에서 난 꽃들. 한 가지 난 꽃들. 자, 각각의 여기 떨기. 한 가지에서. 요거는 줄기예요, 줄기고 요거는 떨기. 그래서 요 한 떨기란 것은 한 가지에서 나야 있는 모든 꽃들, 자식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을 총이에요. 모을 총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있죠. 우리 보면 이제 과업할 때, 업보할 때, 뭐, 요 업자를 많이 쓰죠. 그죠? 요 업자 보면 요 나무 전체의 모든 것들이란 뜻이. 그러니까 나무 전체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것을 업이라 하고요. 한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의 업.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슨 업보니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은 모든 게 다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그래서 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요 떨기 총자는 한 줄기가 아니고 한 가지에서 나온 모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진짜 간체자로서는 요래 쓰는데, 간체자는 현대 중국에서 요래 쓰지만 원래 옛날에 속자가 있었어요. 현대만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속자를 가져와서 다시 부활해서 간체자를 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밑에 한일이니까 요 땅을 의미하게 하죠. 자, 떨기 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쌀밑자는 너무 잘 알죠? 이걸 몇 번 하기도 했었고, 이거는 빨리 쌀밑자는 그래서 밑에 실제 나무목이 있지만 나무목은 아니다. 열십에 불똥주, 점주가 4개가 있는 게 여기 오리지널 쌀밑자입니다. 오리지널 쌀밑자고 어찌 보면 이것이 그죠? 이걸 짜드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형상이 그래 된 거지 실제 나무목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쓸 때는 하고 나무목을 쓰죠. 자, 글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한번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뭡니까? 쌀포죠, 쌀포. 그 쌀포란 말은 실제 요 쌀밑자니까 쌀을 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자, 이것을 우리 보면 딱 움켜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우리 손을 이 모양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렇게 딱 우리 보면 그거 국화꽃을 이렇게 국화꽃이잖아요. 꽃부분 손을 움크리면 딱 질 수 있는 국화꽃이라 생각해봐요. 그다음 국화꽃의 그 꽃잎 하나하나가 또 쌀 모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서 여기 풀초가 왔으니까 여기 국화국이고, 자, 요거는 움켜뜰국자예요. 움켜뜨다. 자, 움켜지고 뜯어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손수가 온 거는 움킬국, 움켜쥘국자예요. 자, 어쨌든 국이라 소리 나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죽 혀게 움켜진 것 같은 거는, 자, 이거는 공국자예요. 공국. 지금은 우리가 영어로 사커, 풋볼, 그 축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축구가 아니고 축국이었거든. 축국. 발로 차는 건데 공으로 둥근 공인데 가죽으로 만든 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둥그러니까 안에다가 뭐 다른 마른 풀을 넣든지 아니면 쏨을 넣든지 해가지고 이제 공을 찼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공국자예요. 공국자고. 자, 국은 국인데 요거는 이제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보리에 들어가 있는 아주 정미하고 그것들은 보리의 성분 중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누룩이거든요. 누룩. 그래서 누룩국자예요. 누룩. 뭐냐면 보리가 막 그냥 우리가 먹기만 먹지만은 누룩을 만들 때 누룩이 원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 이거 가공되지 않는 거예요. 껍질로 그대로 껍질 자체를 다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했죠. 제가 항상 엉덩이 밑으로 싸는 거, 엉덩이로 싸는 거, 그 똥이죠. 그 똥시자고. 원래 이제 싸놓은 건데, 싸놓은 양이, 요 보면 밭전이나 밑에 있는 함께 공짜는 싸놓은 양이 많은 거예요. 겹겹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 모양 있잖아요. 이상한 나사형 모양. 똥분자예요. 똥분자고. 요거는 기운 기자고, 그죠? 자, 요거는 했죠. 그죠? 무리류자 그랬죠. 무리류. 머리가 있는, 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싸놓은 것들의 모든 것을 총합 묶어놓은 거. 그래서 우리 종류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오른쪽에는 말두자죠. 말두자. 한 말, 두 말 할 때 말두자인데, 옛날에는 말그릇의 크기, 말통의 크기가 요즘 말하는 18리터, 20리터의 크기가 아니고, 이제 아주 작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에 하면 한 대박짜리 쌀 한 대 하는 그만한 말통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나 말이나 상관이 없는데 요 되란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쌀을 가공할 때 쓰는 요 대박이죠. 대박. 응? 요 대박이 아니면 둥그는 박을 잘라가지고 요걸 대박이라 하는 거고 상관이 없는데 요 대자가 이 대박이나 요 대박을 넣어갖고 그죠? 계량하는 것을 되질이라고 해요. 되질. 근데 그 되자가 바로 그거예요. 되질.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이 되란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놓으면 다 되라고 그런 거예요. 돼지도 그랬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되다라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신분 상승하는 것도 다 되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쌀과 쌀미를 가지고 되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되질을 할 료라고 해요. 재료 할 때 이걸 쓰죠. 자, 그 다음에 쌀미 나오고 요 보면 우리 했죠. 도깨비 불린자죠. 도깨비 불린. 자, 요거는 좀 이따 또 하고 다음에 하나 조금 이따 갈 건데 이거 조속자예요. 조속자.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당이 있죠. 당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쌀이기도 하지만 쌓여놓고 아주 정미하고 작은 것. 그래서 사탕당자고. 자, 요거는 우리가 아주 미세하다, 작다 할 때 쓰는 정자인데, 정할정이라 하기도 하고, 원래 이거 항상 이야기하죠. 풀을 청이. 그냥 우리말로 푸는 거. 하여튼 푸는 거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말에 푸는 거. 색깔 푸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속을 풀다, 기분을 풀다, 회포를 풀다, 무엇을 풀다, 거시기를 풀다, 싸놓은 것을 푸는 거. 다 푸는 거는 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찾아보면요. 이래 놨어요. 쓰를정 그래요. 쓰를정. 그럼 쓰를정이 뭐냐? 쓰른 쌀정 해놨거든. 쓰른 쌀정. 그죠? 이거 보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쓸타 할 때. 쓰른 쌀정. 그래서 보면 작은 쌀 우리 보면 절구로 찍든지 정미소 가공하다 보면 자 제일 뒤에 남는 조그마한 쌀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작아갖고 나중에 쓸어 모아놓은 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살찌꺼기들, 그죠? 자, 아무튼 요 쌀미자가 들어간 글자들도 다양하다. 여기 보면 쌀이 쌀이 생긴 모양을 갖고 쓰는 거고, 싸다는 소리를 갖고 쓰는 거고, 그죠? 아주 작다는 것을 가지고 쓰는 거고.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씁니다. 쌀미만 기억하세요. 쌀미를. 그리고 이제 쌀미에서 바로 이제 변해갖고 많이 나오는 글자가 요 분별할 변자예요. 분별할 변. 아주 많이 나오죠. 분별하다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따로 나누어서
따로 나누어서 아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분배라는 거죠. 그죠? 가려보는 거. 그러니까 분배할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쌀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린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쌀 밑자 자체가 그냥 우리가 먹는 쌀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뭐랄까 세상의 모든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운 아까 우리 기운 기회 할 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기운은 동물이든 생물이든 동물들 중에 사람들 중에 다 다른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기운 중에 그 핵심이 되는 요 불동주 생명의 그거니까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을 가려보자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성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도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전체를 리드하고 주도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편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명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현상과.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른쪽에 여기 이것도 많이 쓰죠. 여기 이제 갈마들 번이에요. 갈마들 갈마들다. 자, 갈마들 번 해놨어요. 갈마들 번. 그래, 갈마드는 게 뭐냐? 서로 번갈아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밭이에요. 밭에다가 요 쌀밑자는 그냥 쌀은 생명의 씨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넣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파종은 좀 뒤에 나와요. 뿌리는 행인데 그 밭에 하나의 종자만 계속 매년 하다 보면 요 밭도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 밭을 위해서 올해는 요 씨, 내년에는 저 씨 농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갈마들다 그래. 갈마들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마들 번이 갈마들 번. 그래서 요 번을 기억하세요. 이 번이 이게 들어가서 여러 글자도 있지만 또 번이 들어가서 요 보세요. 번이 들어가서도 온 글자들이 있거든요. 갈마들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갈마들 번에서 위에 이제 덮을 명자, 진면자가 올라가 있죠. 그죠? 진면자 올라가 있는데, 자, 갈마 드러나놓고 전체를 모아놓고, 어느 것이 이 땅에는 어떤 것이 잘 자라는지, 그죠? 살펴보는 거. 그 살필 심의, 아주 깊이 살펴보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법을 심판하다 할 때 살필 심의죠. 심의, 심리, 심판할 때 심의. 그리고 맨 처음에 갈마들 번이랬으니까, 자, 매년 손수가 오면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년 종자 씨앗을 뿌리는 것을 계속 번갈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번갈아서 하니까 손을 가지고 번갈아서 직접 하는 행위, 이제 파종이죠. 이제 뿌릴 파예요. 뿌리는 거, 뿌릴 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자주 보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한 단계 두 단계 더 딱 정의를 해놔 놓으면 글자들이 금방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글자들을 볼 때 단어를 보면 아 이게 심이다. 그럼 심이 뭐야? 살필 심이구나. 그죠? 하나하나 이해해 보면 사전에 찾을 필요 없이 그 개념 의미가 확실히 이제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벼화는 이제 너무 잘 알죠, 그죠? 벼화는 너무 잘 아니까 보면 이 벼화의 오른쪽 보세요. 요거는 사사로울 사자고 요거는 조화로울 화자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모이면 요거 아니에요, 태 아니에요, 태. 그러니까 요거는 남성의 정자를 이야기하고 정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여성의 애기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기 자리.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다는 거는 남자가 조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자리. 그래 보면 남녀로 칠 것 같으면 원체를 지배를 하고 조화롭게 하는 건 여성의 의미죠. 그래서 조화로울 화학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빼어날 수, 그죠? 아주 요 밑에 뭐 이해내죠. 그 벼 중에, 자, 그 나무들 중에 가장 핵심인 정수를 빼어낸다 생각하세요. 그죠? 빼어날 수, 그래요. 빼어날 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가지 뭐 이익에도 있지만 요 이자 할 때도 쓰지만은 날카롭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칼도가 들어갔으니까 날카로운 거예요. 그죠? 칼도 우리 뭐 날카로울 리 그러지. 날카로울 리 있잖아. 날카로울 뭐 이득할 때도 있거든요. 날카롭다 할 때 칼이 들어가니까 날카로울 리 그렇게 생각하고 요 가을 추자죠. 불화가 있는데 원래 불화가 아니고 별을 나중에 수학을 할 때 우리 가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가을 추니까 그죠? 추수할 때 하여튼 가을 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종자 할 때 종자죠. 시종자죠. 시종자. 원래 무골 중이 아니고 이제 아이 동자를 썼었는데 나중에 요 대신에 비슷하다고 해갖고 이제 중자를 쓰게 됩니다. 왜냐면요. 요거는 중이고 요거는 동이잖아요. 그지? 그 실제는 동하고 같은 운일 것 같지만 중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좀 소리 자체가 음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종자, 시종. 아무튼 사사사, 사사라울 사, 조아로울 화, 빼어날 수, 날카로울 리, 가을 추, 시종, 시종, 종자종. 전부 다 벼화가 나온 거죠. 벼화, 벼화. 보이죠? 그림.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건 안 봐도 알죠? 조죠, 조. 좁쌀. 좁쌀이 조예요. 좁쌀, 조. 좁쌀도, 좁쌀 그러니까, 좁쌀 그러니까 요, 쌀이죠, 쌀. 쌀 종류죠. 자, 그러니까 쌀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밤률자 할 때, 여기 나무목이 와갖고 밤률이었잖아요. 그 나무가 아니고, 여기는 그 쌀 밑자가 온 거예요. 그죠? 조속이니까, 그 여기, 생긴 모양이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거 옛날 사람들이 쓸 때 상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옛날 우리뿐만 아니고 동양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곡식을 이끄는 전체에 먹는 우리 식량이나 곡식을 이끄는 대표적인 곡식이 시대마다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동양에서는 쌀이 주식이지만은 뿐만 아니고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도 생을 바칠 때 후기에는 다 그걸로 바쳤거든요. 쌀로 바쳤거든요. 대동미 같은 거. 근데 과거 예전에는 쌀보다는 오히려 조가 여러 종류의 좁쌀이 조가 대표적인 그거였기 때문에 대표 식량이고 곡식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하레비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레비에 속한다. 근데 결국 위에 이제 덮을 놔자죠. 덮을 놔자. 이 덮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덮다는 위에서 이불을 덮다는 거 있잖아요. 이불을 덮다 하든지 한자로 볼 것 같으면 덮을멱을 쓰잖아요. 전체 덮다 위에서 아래로 덮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래 남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 글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쓰지는 않지만은 요철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철자를 잘못 썼네. 반만하죠, 반만. 합해 놓으면 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요 철인데 철이가 위에 올라가면 덮어놓은 형상이죠. 사랑을 하는 모양이에요. 사랑을 하면서 싸는 거예요. 안에다 싸니까 조속이라고 하는 거 속에다가. 맨날 제가 뭐 상스러운 소리 같지만은 글자를 만들 때 요 하레비 초자의 의미가 다 여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 자, 어쨌든 뭐 상스러운 소리 같지만은 과거에는 그 생긴 모양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뭐 대표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윤리적 입장에서 이 글자들을 보니까 도저히 다른 개념을 갖고 설명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보리맥입니다. 보리맥자를 보는데 이제 보리맥의 위에 글자를 보면 원래 이 올레자가 보리맥이었어요. 요 올레자가 보리맥이었어요. 밑에 이제 뿌리만 뺄 것 같으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나중에 보리도 그냥 보리가 아니고 올보리라고 그랬죠. 들어봤죠?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는 올보리 그랬거든요. 근데 올보리에서 하다 사람이 오다 할 때 올라오다 뭐 멀리서 여기도 오다 할 때 같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니까 전주라 그러죠. 다른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글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보리의 의미가 밑에다가 요거는 그거 아닙니까? 뒤쳐져올 치자죠. 요걸 딱 쓰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오다라는 말로 가버리고 이제 보리가 요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그리고 이 글자 밑에 있는 거 뒤쳐져올 치는 다른 게 아니고 치솟다는 의미인데 보리동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죠? 뭐 나중에 날이 추워지면 습기가 차면 땅 표면 부위가 얼어붙으면 위에 얼어붙으면 땅이 수분 때문에 엉겨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로 뜹니다. 전체 자체가 뿌리가 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 밟기를 해갖고 뿌리를 안 치기 위해서 나중에 밟아주는 거죠. 그래서 발의 의미인 뒤쳐질 치자를 밑에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리맥자가 여기서 온 겁니다. 보리맥 원래 이거는 뭐 시험 치는 분들은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기장서자예요. 요 기장이랑 기장쌀이라고 해요. 기장쌀이라고 해갖고 쌀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 그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과거 옛날에는 요 기장이 이제 술도 담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주 재료였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재료였어요.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은 자, 요거예요. 생긴 모양 다 보세요. 꼭 그죠? 쌀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벼와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수확량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크기 자체도 좁쌀보다 조금 굵고 pop사이도 좁쌀 모양이지만 좁쌀 모양이 아니고 기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요건 벼화가 있고요. 아래쪽에 나타난 요거는 이제 항상 이야기해도 사람이는 항상 나아가다 뻗다이기 때문에 밑에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물수의 의미로서 쓰이기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사방으로 뻗은 모양, 사방으로 이렇게 뻗은 모양이에요. 뻗어 나간 모양이. 그래서 철렁철렁 흩어지듯 이렇게 철렁철렁 있죠. 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요것도 밑에 발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발 모양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밑에 있는 뿌리 모양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장의 특징이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죠? 늘어지듯 있는 거. 기장서자예요. 기장서자 기억하세요. 기장서. 요거는요 예책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콩두는 알죠, 그죠? 콩이 뭔지는 알죠. 근데 콩의 특징이죠. 둥글다는 거. 일단 길고 그냥 동그랗다는 의미보다 둥글면서 길다는 거, 둥근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콩의 모양이 있습니다. 콩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 콩의 특징을 이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져와 갖고 이 콩이 사람의 머리도 보세요. 이 콩의 머리는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인데 받치고 있는 게 이 목 부분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그렇게 하면 열이 온 거예요. 오른쪽에 머리 혈이고 콩두를 가져온 거예요.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자, 그리고 요 제기 알죠, 그죠? 제기 보면 제기 모양이 그렇잖아요. 이거 둥근 모양이고 다리빨이 있잖아요. 요 제기 모양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또 제기를 옛날 두라고 썼단 말이야. 그때는 콩두 해도 되고 제기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등 할 때 요 모양이 커튼을 열어젖히고 신한테 이제 어떤 재래를 지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올리는 음식을 올리고 제수품을 올리는 모양이라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풍성하다 하는 재래를 올릴 때 풍성하다 할 때 위에 있는 곡자지만은 원래 풍성할 풍자가 이거단 말입니다. 저 뒤에 나올 텐데 새순을 바치 올리는 그 예의 달에서 온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북이죠. 손에 들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받침대를 가지고 있는 북을 손을 갖고 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요 지탱할지라든지 요 열십자의 작은 거는 아니면 큰 거든 작은 거든 전부 다 소리 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밑에 선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비사가 아니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밑에 뭐 그냥 우리 묘자 위에 선비사 같은데 실제로는 공두자에다가 작은 열십이 온 거예요. 풀초처럼. 자, 그래서 지탱할지가 와 있지만은 결국 생긴 모양을 보면 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은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고의 의미할 때 이 콩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병증 중에 사람이 아프면 이제 여기 병질력이라 그러죠. 부수 중에 병을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 있으나 저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 그 방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질력이란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뭐 있는데 여기 두가 왔으니까 두창 들어봤죠? 두창 아니면 천연두가 들어가는 병은 다 써요. 두가 들어가는 병증 천연두 두창 해서 하여튼 그 두. 그 다음에 짧을 단자는 뭐 왼쪽 편에 그 화살시가 왔는데 북이 화살의 크기만큼 작은 거다라는 말이 있고 화살 시자가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들마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짧을 단 그럽니다. 하여튼 요 콩두의 의미 두유 싸먹으면 요 투자가 나오죠. 초코파이 정처럼 콩두.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인데 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천연 재료들이 여러 가지로 채취를 합니다. 방법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모양이에요. 실을 나중에 이 모양 자체. 자, 원래 원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누에 고치를 가지고 요 누에가 나중에 고치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고치를 따다가, 그죠? 고치를 따다가 안에 있는 요 애벌레죠. 우리 왜 번데기를 버리고 이제 요것만 채취를 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립니다. 미지근한 물 불리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실타래, 아주 작은 실타래를 모아가지고 옆에 물레가 있습니다. 물레로 딱 해가지고 물레로 감을 때 꽈가지고 감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주 이제 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는 실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이. 그럼 그 실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꽈서 두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재질 종류에 따라서 비단도 되고, 나중에 우리 삼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실타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타래를. 실사. 그래서 두 개를 쓰면, 실제 이제 두 개를 써서 우리가 실사라고, 하나를 가는 실mek,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나온 글자들이 요거죠. 그래서 실 자체가 계속 이어가잖아요. 한 무리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이어가기 때문에 한 무리에서 나온 실들은 다 이어가는 데서 이을개자라고 그래요. 개통할 때, 우리 개통할 때 개. 그죠? 개통할 때 개자인데, 옆에다가 사람이를 쓰면 이제 걸린다는 건데, 단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저기서 가지치기가 벗어나봤자, 네가 원실, 네가 온 것에서 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걸릴 개자도 이제 이을개라고도 해요. 그 사람 관계할 때 요 개자를 쓰고, 우리 족보처럼 전통 계보할 때는 요 개자를 씁니다. 계보할 때는 요 개자를 쓰고. 이을 개자들이 다 온 거예요. 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실사. 요 작을 요자인데, 자, 요래 쓰고, 아니면 요래 쓰든지, 계속 보는 연습, 실사. 자, 실 중에 이제 우리가 3 있죠, 3. 우리 대마라고 하는 3. 자, 보세요. 이래 키가 큽니다. 사람이 있죠. 이래 키가 엄청 큽니다. 그죠? 엄청나 큽니다. 자, 그러면 잎이 요렇고, 아주 꽃이 요렇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뭐, 좋든 안 좋든, 요즘은 뭐, 유럽이나 동남아든 뭐, 대마초 같은 것들은 풀어놨죠. 왜냐하면, 대체의학이란, 대체의학에서 그냥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 고통이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게 하나의 또 산업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의식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불법이에요. 완전히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할 수 없는 요 그림들이에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 산마라고 하는데 산마. 요 위에 보면 집 안에서 한 게 아니고 위에 나타나는 게 집엄이란 것은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거 실질적으로 따로 있는 거. 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나무목은 아니에요. 나무목을 아니고 점을 하나 찍으면 이제 차조조자인데 기본적으로 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딱 배워옵니다. 공정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각각 부위들 말고 우리가 삼마 할 때 3인데 3배의 의미까지 가는 경우는 보면 요거 뿌리 요 배워갖고 위에 윗부분을 잘라내고 좀 다른 데 쓰고, 자, 줄기 부분을 가져와갖고, 줄기를 싸고 있는 껍질 있죠, 껍질을 딱 벗겨냅니다. 벗겨내갖고, 뭐, 때리거나 치거나 치대가지고, 나중에 껍질 벗겨내면 가늘게 나중에 이렇게 말라놓습니다. 물에 약물, 약간 이상한 약물이 있어요. 담가놓고 불고 해갖고 하다 보면 이제 뺏겨갖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껍질을 벗겨놓은 모양이에요. 다 벗겨갖고, 여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삼배를 짜는 재료원이 되는 겁니다.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삼마자예요. 삼마. 그리고 삼배를 만드는 재료죠. 자, 그래서 요 마 가지고 밑에 손수가 오면 손을 가지고 하나하나 째는 게 아니고 손을 보면 우리 문지른다는 의미예요. 문지른다. 나중에 요거 껍질이 뭉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을 가지고 다 문지릅니다. 문지르고 일일이 이렇게 갈래가 나가게끔 쪼개든지 문지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지른다. 문지를 맞자. 그리고 거기서 착안해갖고 돌석을 쓰면 돌을 갖고 문지른다.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돌을 갖고 문지르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갈마 해도 돼요. 갈마, 그런데 손이 오면 손으로 간다. 문지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병질력이 왔으면 병질력이 와갖고 요 마가 들어갔으니까 병중에 마가 들어가는 것. 마비죠, 마비. 가장 대표적인 게 마비뿐만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굳는 거 마비 맞자 해도 돼요. 몸이 굳는 거 마비 마 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우리 보면 마비 가기 이전에 오는 형상이 저리는 거죠. 저릴 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마자가 있고 밑에 보면 여기 귀신 귀자네요. 그죠? 아, 귀신 중에서도 마가 들어가는 귀신. 마귀마.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자가. 그래서 갈마 할 때 삼배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마자 안에 들어가 있던 요 나무 형태도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차조 출자에 차조. 그러니까 차조는 좁쌀 중에 찰진 걸 차조라고 하죠. 그죠? 찰진 거 차조 중에 한 가지고. 그리고 자족이 같이 해갖고, 자족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식물 중에 자족이, 그죠? 삽주, 뭐, 산개, 엉겅기과에 뭐 있는, 근데 약용식물의 한 가지인데, 원래 차조 하면 또 자족이 대신에 그 소리 때문에 요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식으로 쓸 때는 요 차조 할 때는 밑에 옆에 벼화를 쓰면 우리 먹는 차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조조가 출렁거린단 말이죠. 근데 요 생긴 모양이 원래 글자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모양을 한 것은 다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한 것들. 자, 대표적인 게 아까 그거 있죠. 바로 앞에 우리 보면 요 차조 그림인데 아까 삼배할 때, 삼마자 할 때 공정 과정 중에 이 껍질을 벗기 갖고 늘어놓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술이라고 하죠, 술. 자, 요거 보세요. 요 모양은, 이거는 요 도사가 들고 있는 요 모양은, 이건 그, 먼지털이가 아닙니다. 먼지털 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는 불진이라기도 하고, 불자라고 하기도 해요, 불자. 근데 요 불자가 그냥 우리 보면 그냥 아니 불자 앞에 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인형은 붙여 불자인데, 여기입니다. 손수가 오면 떨칠 불자예요. 떨칠 불자. 떨치다. 떨어내다. 할 때 불자라고 부릅니다. 요 이름 자체를 불자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의 그 글자가 아니고, 그 사기나 잡다한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그 도교에서 있는 법식 기구예요. 근데 절에도 이거 쓰죠. 그죠? 절에도 쓰고, 나쁜 마귀 사악한 기운을 떨쳐내기 위해서 쓴 건데, 생긴 모양이 요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 보면 요 우리말로 술이라 그러죠. 그죠? 커튼에도 술이 달려 있죠. 우리 술. 자, 그래서 출이든 술이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이 글자에서 자조출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 나타나는 글자들이 전부 다 여기 불자 가지고, 불자를 가지고 나온 글자인데, 일반 우리가 법술 할 때 술 요 쓰잖아요. 요 술. 상술, 뭐 법술 할 때 꾀술자, 꾀, 계략, 뭐 규칙이나 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이 있고 학이 있잖아요. 학은 배우는 과정인데, 배우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전문가 영역에 들어갈 때 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갈 행자가 있다는 거는 어떤 직업이나 계통이나 법이나 규칙의 그 법칙, 규칙에 의해서 하는 일이나 사업을 이야기하죠. 술이라고 하죠. 아무쪼록. 그래서 뭐 마술도 술이 들어가면 그냥 일반인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들 세계에서 있는 그냥 법이고 규칙인 거예요. 일이고 사업인 거예요. 요 술 할 때 요 술을 씁니다. 그래서 뭐 법술, 검술, 도술, 역술 할 때 다 술자 요거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출자인데, 요 출자를 아까 자꾸 술하죠, 그죠? 근데 가다 시험시험 걸어갈 차기니까 원래 이제 지을 술이라고도 하는데, 요 술자, 근데 이 술을 가지고 아까 삼배를 하죠. 삼배, 천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짓다, 만들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짓다, 만들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말하다, 술술 뱉어내다, 술술. 그래서 이 술. 그래서 지을 술, 말할 술. 그죠? 술. 우리 진술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출이라고 그랬죠. 요 차조출. 출을 흔들면 도사들이 와갖고 이놈 잡기야 물러가라고 탁 치면 겁이 났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인간이 말고 잡기나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출을 치는 그 상태나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출. 그리고 뭐 슬프다, 가엾다 그런 뜻도 다 있습니다. 출. 그래서 여기 법술, 술, 진술, 지을 술, 진술술 그래도 되고, 진술 말하다, 진짜만 말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출이죠. 출. 두려워할 출. 자, 이런 것도 다 식문에서 온 거다. 자, 시간이 딱 59분이 됐는데,
지금 몇 개 남은 거 잠깐 볼게요.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편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과자예요. 오이가 뭔지는 알죠, 그죠? 그 생긴 모양은 뭐 지금이나 옛날에 집 농사인데 위에 지금 오이가 요 달려 있는 거예요. 올리, 요 보면 줄에 올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올리 달려 있는데 왜 오이냐? 이는 항상 존재라죠, 존재. 근데 오는 오그라지다. 지금은 계량종이라 갖고 상품성 있어가 다 일자로 요 모양이지만 옛날에 대학 오그라졌어요. 오이의 특징은 오그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오그라지다. 오그라지는 것. 오이 하면 오그라지는 것이. 과일 과자, 과가 붙은 거예요. 과는 뭔가 허물과 하듯이 뭔가 과실과 해도 되는데, 자, 오그라진 것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해서체에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 글 보면 딱 이래 놨거든요. 옛날 글, 예서체라든지 저서체 보면 이래 놨거든요. 딱 오그라든 모양이에요. 오그라져야 이 오이예요, 오이. 근데 이게 밑에 이 부분 없으면 꼭 그 손톱조 같죠, 그죠? 손톱조하고 딱 구분하세요. 오이과자, 오이과입니다. 오이과자인데 오그라진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막 오이는 요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오이하고는 관계없는 글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빨리 하면 요 고자는 우리 보고 이제 외로울 혈자거든요. 그죠? 이 원래 그저 옛날 저희들 보면 보통 15, 16 이전에 시집을 못 가면 뭐 우리 18세 그러는데 우리 지금이야 아주 어리고 젊지만 옛날에 관연했다 그러죠. 관연했다. 나이가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 이제 시집 못 가고 노처녀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 노처녀들 다 오이에 비유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울 고자예요. 오이에 비유했기 때문에 외롭게 오그라든다. 외로울 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 편에는 우리 개견변이죠. 개견변인데 이 밑에 요거는 뿌리를 개니까 동물이잖아요. 꼬리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호자예요. 여우호자. 그 다음에 요거는 활공자죠. 활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 이거는 활호자인데 우리가 원에서 보면 활 모양을 하면 여기까지 활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선분이하고 중심을 지나는 요거는 그냥 선분이라 까먹었다 갑자기. 그냥 여기 중심선을 지나는 지름이죠. 참 지름인데 지름이는 어떻든 여기 끝에서 여기 요 부분 있죠. 원의 요 부분. 요거는 이제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 근데 이 생긴 모양이 활이다 그래서 활호라고 그러는 호. 그래서 옛날 요 길이 각도 요 호경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에 표예요. 표. 그죠? 자, 흔들린 모양. 하여튼 불똥튈 표 해서 그러는데 불똥튈 표 그러는데 표자인데 여기는 오이가 아니고 오그라진 게 또 다른 게 있죠. 표주박이 있었죠. 박. 그죠? 그래서 요 박표자예요. 박표자. 자, 그리고 요쪽에 요 자랑할 과자인데 요거는 그냥 둥근 게 아니고 지멋대로 생겼는데 요거는 표주박 호자예요. 표주박 호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술잔 고자인데 나중에 술잔 특집을 할 때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사뿐만 아니고 과거 오래된 옛날에는 술잔이 여러 종류도 있거든요. 술잔 종류마다 의례나 격식에 따라서 마시는 술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왼쪽편에 이제 뿔각자가 있는데 뿔각자는 딱 두 개예요. 우두머리 머리에 쓰는 것 아니면 거꾸로 뒤집으면 술잔이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낼 때 술 마실 때 쓰는 것. 자,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워가고 오이과 오그라진 것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추구. 자, 부추인데 부추가 오른쪽에 꽃이 피어 있으니까 참 이쁘죠, 그죠? 꽃 피기 전에는 이제 우리 부추 전구제 해가지고 찌지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렇게 써놔놓으니까 원래 우리가 생긴 부추는 다 일자로 있는데 뭐 요 옆으로 나가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자, 어쨌든 안일비자 밑에 한일이 있는 것은 부추구라 생각하고 실제 하나로 쓰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봐야 풀초가 봐야 이제 부추구라고 쓰지만은 부추를 나타내지 않으면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글자들이 부추가 뭔 줄 알죠, 그죠? 배면 원래 이거 이래 보면 안 돼요. 이래 보면 안 되고
요거를 양옆으로 딱 패면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요거 딱 잘라갖고 딱 펴놓으면 이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배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배면 나고. 그죠? 부추의 특징 아니에요. 배면 옆으로 나고 그 특징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죽어도 나고 살아도 나고 계속 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요 다음 글자들은 참 획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올 부추구의 특징은 뭐냐면 섬세하고 가늘다. 이게 부추가 나타나는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보고 여기 나타나는 글자들을 봐야 되는데 실제 의외로 이렇게 엄청난 획수가 나오죠. 이거 보세요. 획수가 엄청나죠. 아니 이렇게 획수가 많은 글자를 내가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할 테지만은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뜯어보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요 글자잖아요. 그죠? 자, 원래 요 글자가 보면 일반적으로 요 입구를 하면 어조사 제자예요. 어조사 제. 근데 제라는 것은 우리 다시 제 할 때처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창과가 있는데 요거는 치는 거고 여기도 어찌 보면 딱 그냥 열십자 같은 모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라는 거는 구멍을 한 번 뚫는 게 아니고 원래 창과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있는 도구죠. 무기죠.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계속 했다는 의미예요. 팠다. 땅을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뭔가 두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이상. 그러다 보니 소리가 제란 소리 두 제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 두 번 이상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 집에서 난 게 아니고 산에서 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삼부추구자예요. 삼부추구 또는 삼부추섬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소리 섬이에요. 섬. 삼부추섬이. 그러면 나머지 위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열십이 쫓겨난 게 있는데 요 7이라 그랬죠. 근데 사람인 두 개 나타나는 거는 요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 X인데 열십인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상이란 뜻이에요. 두 번, 세 번 이상. 자, 그래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섬이라고 애워놓으면, 실사 있잖아, 실사. 실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이니까, 천이니까, 배니까, 여기 나오는 섬은, 우리 섬유 있잖아, 섬유. 그죠? 그러니까, 섬유에 쓰는 아주 섬세하고 가는 것, 그 섬유, 그 가늘섬, 뭐, 고운 비단섬, 넓은 비단섬, 자글섬,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왼쪽 편에 나온 거는, 뭐, 살바른 뼈 알이죠. 죽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섬, 죽음, 다 죽일. 우리 뭐 선멸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선멸, 다 죽일 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위에 요거 있죠. 요거는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 대나무인데 가늘고 섬세한 것. 우리 보면 실제 그 사람 먹는 젓가락보다 더 가늘한 게 점칠 때 쓰는 산통의 산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제비 뽑을 때 할 때 제비 첨자예요. 자, 그러니까 제비첨 가고 제비 뽑기 하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제비예요, 원래. 날아다니는 제비인데 그게 제비가 소식을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데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뽑기 추첨할 때, 제비 뽑기 추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가늘고 섬세한 마음. 근데 가늘고 섬세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잘못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뉘우칠 참에 그 참회하다 할 때 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요거는 여기는 섬에서 참으로 왔네. 요것도 참인데 아주 요 말 중에 그냥 신이 이야기해주는 말 중에 참이라 드는 거는 여러분 참서 들어봤습니까? 참서 보면 참서 하면 비결서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그 도참설 들어봤죠. 도참설. 그래서 미래 이야기 조짐. 그래서 요것도 뉘우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복잡지만은 이런 글자들이 안 쓸 것 같지만은 실제 부추구는 많이 안 쓰지만 들어가서 여기 삼부추구에다가 여기 섬 하면 실사하면 섬유 섬자 그 요 밑에 죽다 의미하면 죽일 때 섬은 근데 섬멸할 다 죽일 섬. 그다음에 대죽은 산통 죽간 할 것 같으면 제비 뽑기 추첨. 그다음에 마음은 참회할 참. 요 신의 말은 그 말씀 언자는 도참설의 참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부추구가 들어가서 그래 돼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죠. 자, 풀초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기본적으로 저 앞에서 부수할 때 특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쌍날철자, 쌍날철이 두 개면 여기 풀초예요.
그러고 여기 머리 위에서 위에 간다 그래서 그 위에 머리 두 초, 아니면 초두 초 그래요. 자, 어쨌든 요 두 개가 아주 간략하게 쓸 때는 머리 위에 요래 쓰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다 풀이다. 풀의 특징이다. 근데 이제 풀초를 요래 쓰잖아요. 왼쪽 편에 여기 이제 조이기도 한데 풀초를 쓰는데 실제 초자가 쓰는 거는 식물 이름에 들어가요. 어성초, 무슨 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그지? 요렇게 쓸 뿐이에요. 자,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편집 안 하는데 골치 아픈데. 안 좋은 소리 들어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요 예쁠봉이라고 그랬죠. 예쁠봉. 그 예쁠봉이나 풍채풍야 나타납니다. 예쁠봉이나 풍채풍. 요거 때문에 실제 우리 보면 요거죠. 요자 줄이면 요래 쓰죠. 풍성풍, 풍요로울 풍 그러죠. 그럼 앞에다가 뭘 씌고 뭐 예도래 할 때 요 작은 거 요거 때문에 소리가 풍이라고 소리 나는 겁니다. 풍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맨 먼저 보면 예쁠봉자는 식물이 싹이 트서 무성한 모습이에요. 식물이 싹이 트서. 근데 싹이 트서 무성한 모습이니까 그래도 무성해봐야 그래도 작은 풀이에요. 근데 아주 귀엽고 작은 풀, 그 예쁠봉 맞아요. 봉은 우리 봉우리의 봉 소리가 나지만은 우리 초본 식물 중에 아주 식물이 나갔고 그냥 이렇게 난 수 있죠. 아주 이렇게 난 수. 이런 풀들, 잡풀들. 그죠? 이런 잡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둥글게 아주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채 그러니까 요 채하면 부채 생각하세요. 그래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날 풀이 뭉쳐 있는 것. 자, 여기 예쁠봉이. 자, 그리고 자, 이 예쁠봉인데 자, 풍채풍하고 근데 요 예쁜 위에 보세요. 위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 뒤쳐져올 치죠. 뒤쳐져올 치. 막 뒤쳐져오든 어쨌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풀은 항상 요 세 개를 못 벗어나요. 그죠? 근데 어디 가고 싶은 거야. 뭐예요? 다른 것에 이끌려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런 마음 아주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아무리 예뻐봐야 다른 데 가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에 머무는 이쁜 풀이 어디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기 끌봉자 끌봉이라는데 끌리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끌다 가다 보면 만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그런 의미를 알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봉이죠. 봉. 끌봉이든 이끌든 만날든. 자, 그래서 산이 나오죠. 요 산이 나오든 앞에 산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 산에 봉하고 뭐 봉우리 봉이에요. 산에 봉자 소리 나는 건 봉우리 봉이잖아. 봉우리. 자, 그 산봉우리 같으면 산이 차곡차곡 크게 형상이 쌓여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은 산봉우리 봉, 산 모양, 봉우리 모양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봉우리 모양인데 요걸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요 봉자도 아까 그지 이끌리니까 가다 보면 내가 이끌리고 하다 보면 날 끌고 하다 보면 이끌리 상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날봉. 그러다 보니 맞이하기니까 맞이할 봉, 뭐 영합하다 봉 여러 가지 봉이. 그리고 이 봉이라는 형태와 소리가 나는 풀이에요. 이게 쑥봉이에요, 쑥봉. 여러분 우리나라 쑥만 생각하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쑥은 듬성듬성 나는 거고 이 보면 이런 형태 둥글게 해갖고 이렇게 형태 있는 거를 다북쑥이라 그래요. 다북쑥. 저 보면 광야의 무법자 같은 거 서양영화 옛날 서양영화를 보다 보면 사막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쫙 사막에 부니까 크게 그 둥근 뭐 풍선이나 축구공 모양의 어떤 그 마른 풀이 바람이 부니까 굴러가고 날려가는 모양이 있죠. 그게 다북쑥이에요. 다북쑥. 뿌리는 작고 위에 덩치는 크는데 생긴 모양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쑥을 다북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만 지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가을 지나서 겨울에 바람이 불면 온데 굴러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쑥봉
쭉 동그라지만 흩어다니다,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 다음에 요 벌레 중에 봉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우리 벌 있죠, 벌. 벌봉자, 벌봉자. 봉 들어간 거. 우리 봉밀, 봉. 그죠? 그 다음에 실사가 왔죠. 실사 중에 봉 들어간 게 뭐 있어요? 우리 보면 봉제 공장 할 때 봉 있잖아요. 봉제. 원래 실로 꿰매 만나니까 서로 오고 가고 만나니까 깊다 꿰매다 붙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봉제봉 해도 되고 꿰맬 봉자예요. 꿰맬 봉자예요. 실 가지고 봉합한다. 봉합이 꿰매는 거 아니에요. 요 봉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엿불 봉자가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밑에 아직 꼬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뿌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풀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풀은 위가 뚝 태양빛이 비치고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라고 딱 덮어버렸어요. 집 안에 넣어버렸어. 그러면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 해. 보면 이제 손해를 입다 할 때, 그지? 손해를 입다 할 때 이 해자를 씁니다. 뭐 해치다, 해방받다, 해방하다, 방해하다 할 때 해. 그 위에 나타나는 게 여기 추자가 아닙니다. 원래 예쁠 봉자예요. 그래서 예쁜 봉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 얘는 어디 가고 싶어. 가지 뭐 자리 잡고 있는데 위에다가 칩을 딱 쥐어버리면 당연히 손해를 입잖아요. 해를 입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회방하다, 방해하다, 해치다, 손해할 때 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래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살별해라고 몇 번 했죠. 살별해인데 해성 그렇게 하면 해성. 별들 중에 헬리해성 별들 중에 떠돌이 별이 있는데 쭉 가다 보면 긴 꼬리 같이 먼지 구름이 먼지 가스층을 일고 가거든요. 멀리서 보면. 자, 멀리서 보면 요 해성이 둥글 가고 있는데 뭐 먼지 구름이라서 가스층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혹시 이제 여기 빗자루 모양이라고 그래 갖고 빗자루 별 그래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요 살별 해자인데 밑에 이제 마음이 와 갖고 우리 보면 이제 슬기로울 해, 총명하다, 사례 밝다. 그래서 우리 지혜할 때 해라고 써요. 소리가 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살별해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식물에 관한 것을 마칠게요. 식물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마치고, 가능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대표 글자들은 다 그냥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 나타나는 예로 든 글자들은 자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나중에 익혀가지고 그거는 시간 날 때 그때 익혀야 되지 한꺼번에 다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식물에 관한 표현들은 마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 앞으로 지금 10일이니까 10이죠. 10. 그러니까 11부터 15까지 한 4편 5편만 제작하면 기본 한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이야기를 이제 걸음을 삼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휘 확장을 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